자,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어제 쉬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수업이 안 들었었고, 그래서 화요일 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중단은 마무리하고 대단한 평가를 풀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풀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조금 풀면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기존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문제들만 풀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었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단은 마무리하기 보시면, 자, 기본 문제는 괜찮죠. 기본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넓이,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이런 거에 통해서 간단한 지식을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표준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표준 5번 보시면 곡선 y는 ax-x의 제곱과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라고 했습니다. 식만 세워볼까요? 자, 일단은 이 y는 ax-x의 제곱과 x축이야. 그럼 뭐에 대해 적분해야겠어요? x에 대해서. 그래서 인테그랄 dx, 그죠? 그리고 ax-x의 제곱하고 절대값 해야 되는데, 윗끝 아래끝을 어떻게 찾나요? 그것은 x축과의 교점이에요. x축은 y는 0이기 때문에 0은 ax-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교점을 찾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하고 x가 a일 때, 양수 a이기 때문에 윗끝 a고요. 그 다음에 아래끝 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이게 바로 3분의 4가 나온다. 그때 a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라고 같은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 넓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9번 볼까요? 9번? 9번은 a가 3보다 커. 그러면 여러분 이 y는 이 3차 함수식을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0, 그 다음에 3, a는 3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겠죠. 자, 그랬을 때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양수, 따라서 아래서부터 시작, 관통인 그래프예요. 근데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넓이하고 여기 있는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결국 우리가 알잖아요. 넓이는 플러스야 무조건. 하지만 정적분한 것은 이쪽은 플러스고요, 이쪽은 마이너스거든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0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은 바로 0이 되겠죠. 그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x, x-3, x-a 절대값 한 것을 적분을 하시면 0이 나온다. 이 사실로 알 수가 있겠고, 아니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 3차 함수예요. 그러면은 이 a하고 3의 중간 지점에 3이, a하고 0에, 다시 0하고 a의 중간 지점에 3이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넓이가 같잖아, 얘들아. 그치? 굴곡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3이 바로 0하고 a의 중간 지점에 있어야 돼. 그럼 a는 무엇일까요? 6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가 만약에 3보다 작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a가 있으면서 이렇게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둘러싸였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그렇다면 0과 3의 절반 부분에 a가 있어야 돼. 그럼 a는 뭐예요? 2분의 3이죠. 그래서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이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보시면요. 자, 여기 넓이가 10, 넓이가 8, 여기 넓이가 10이에요. 6이에요, 6. 자, 그랬을 때 정적분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fx-gx d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했죠, 선생님이. 넓이하고 정적분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쩔 때 같아요? 정적분을 어떻게 할 때? 절대값을 붙여서 할 때 같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부분이 양수일 때는 넓이랑 같다고 했고요. 여기 때 부분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값이 같다고 했죠. 그 사실을 알아보면서 fx-gx 보시면 첫 번째 a부터 볼게요. a는 정적분에서 구하려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위에 있는 식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초록색인가? 초록색 선인데 얘는 바로 gx예요. gx-fx 바로 a라는 넓이가 나오는 값이고, 그 다음에 b 보시면 보세요. fx부터 gx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 그리고 c는요. 5부터 7까지 gx-f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10, 8 각각 10, 8, 6이 되는데요. 10, 8, 6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fx-gx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조각 내보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gx, 그 다음에 0부터 5까지 fx-gx,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부터 7까지 fx-gx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gx-fx가 10이면 fx-gx는 반대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fx-gx가 0부터 5까지 8이라 했어. 똑같네요. 8. 여기 보시면 gx-fx가 6이라 했거든요. 그럼 fx-gx dx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발전 문제. 발전 문제 보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함수를 정적분한 값은 게다가 윗끝과 아래끝이 숫자일 경우는 얘는 무조건 상수가 나와요. 그죠? 상수예요, 상수. 그렇다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그런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k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k라는 것은 실제로 0부터 2까지 정적분해서 ft, dt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fx를 적분 한번 해볼 거야. ft는요, x 대신에 t를 넣는 거지. 해볼까? 인테그랄 f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dt 했더니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k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풀면요, k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정적분 한번 해볼게요. 안에 있는 이 함수식을 적분합니다. 그럼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 플러스 kt. 그런 다음에 윗끝 아래끝 이 0을 대입하면 2 대입할게요. 4예요. 2 대입할게요. 6이에요. 2k예요. 이게 바로 k라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k는 2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잘못했네요. k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식을 똑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x의 세제곱,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fx하고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지? 얘는 구했어. 근데 얘하고 y는 2. 그럼 두 도형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인테그랄. 여기 빼세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2를 빼시면 요거예요. 이거 절대값 dx. 윗끝 아래끝은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교점 구할 때 두 개 같다고 놓고 그거에 대한 근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같다고 놓으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되는 x는 뭐가 있어? 0,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루트 3부터 3까지, 루트 3까지 이렇게 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적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요 절대값을 풀려면 요 그래프를 그리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면 마이너스 루트 3, 0, 그 다음에 루트 3에서 근을 갖고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관통이기 때문에 루트 3부터 0까지는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럼 이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0부터 루트 3까지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지.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풀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와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넓이의 b가 1대2예요. 1대1이면 얘들아 여기서 0부터 x가 0일 때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바로 0이게 되겠죠. 0. 우리 그거 아니까 계속 배웠으니까요. 근데 1대2야. 그럼 1대2란 얘기는 무슨 말일까? 바로 얘를 절반을 했더니 여기 있는 넓이하고 이 a란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b는 2a니까 딱 이걸 절반을 해서 여러분 2등분을 했을 때 여기 넓이하고 이 a란 넓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여기 넓이를 구할 수가 있나요?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면 둘이 넓이가 같으면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부터 여기까지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정적분해서 뭐가 되겠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얘를 2등분하는 이 x좌표만 구하면 되거든요. b를 2등분하는 또 떠오르는 게 있을걸. 여러분 이 2차 함수의 축이죠. 축. 왜? 이거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축을 구하시면 3이에요. x가 3일 때 바로 딱 이 b를 절반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0부터 3까지 이 식을 어떻게 정적분했을 때예요.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했을 때 이게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17번 하겠습니다. 17번은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PQ가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라고 했어. 속도야. 얘들아, 속도를 뭐 하면 위치가 나오죠? 적분하면요. 적분.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치 어떻게 구하냐?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x0라고 하면 처음 시작 0초부터 몇 초까지, t초까지라고 할까요? t초까지 이 vt, dt를 구하시면 바로 이게 위치예요.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동 거리는 절대값 vt, dt를 정적분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동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문제 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으로 외우시는 친구들은 분명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이동 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이니까 다시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식을 같게끔 만들어주는 P하고 Q의 이 식을 같게 만들어주는 T를 구하고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볼까? 먼저 P부터 구해보겠습니다. P 구하면 처음 위치는 원점이에요. 그럼 0이 되겠지, 0.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얘를 적분하면 돼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DT 그리고요 Q는요 처음 위치 0이죠. 0부터 T까지 11 마이너스 4T 얘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럼 P는 적분을 하면 선생님 빨리 해볼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됩니다. 이거 2T가 됩니다. 2T예요. 이거 안 써준다. 2T입니다. 플러스 2T예요. 2T. 그다음에 여기는 11T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쵸? 정적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C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위치인데 이게 같게 되는 T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을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교점 구하듯이. 그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는 11T 마이너스 2T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지워주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0초, 마이너스 3초, 3초인데 마이너스 3초는 있을 수가 없고요. 0초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 위배야. 처음 위치가 0이었잖아. 다시 만나게 되려면 3초일 때 다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A, B가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어떤 특정 P 지점을 지나면 A의 속도는 16m/s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일정. 근데 A가 P 지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P를 지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A가 좀 더 빨리, 2초 더 빨리 P 지점을 도착한 거죠. 그 이후로는 줄곧 16m/s로 가고 있는 것이고, B는 2초 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B의 속력은 2t 플러스 2m/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 지점을 지나면 몇 초 후인지 고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지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t예요, t.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P 지점을 지난 후에 그때의 시간을 한번 t라고 할게요. 그러면 A하고 B는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B이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t라고 한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B가 P를 지나고 난 후 흐르는 시간을 t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여도 선생님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이거 적을 수 있겠지? 나도 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B가 P를 지나고 난 후 흐르는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 그렇다면 A라는 지금 자동차는 그 이후로 얼마나 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시속이 16으로 동일한데 B보다 2초 더 빨리 도착해서 더 많이 갔죠. 시간이. 할애된 시간이. 그래서 t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B가 도착할 때는 이미 A는 2초 더 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t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이거는 위치이죠. 여러분 시간, 위치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맞죠? 그래서 16 곱하기 t 플러스 2가 A가 P를 지난 후에 지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요. t초 후부터 계속 속도가 뭐야? 2t 플러스 2였어요. 얘는 속력이죠. 거기다 t를 곱해야지. 이게 바로 B의 P를 지난 후에 위치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쓰면 16t 플러스 232는 2t의 제곱 플러스 2t가 돼서 잠깐만요 얘들아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 곱하기 거리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위치는 말 그대로 적분을 해야 되겠지? 속력을 적분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지나고 난 후니까 속력을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16, 그 다음에 t 플러스 2, 0, dt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리고 얘 보겠습니다. B는 자 2t 플러스 2, 이 속도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0부터 t까지. 이게 위치죠.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같다고 해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 하는 것이고 얘는 속도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적분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치를 구할 땐 적분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하는 게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적분을 이용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혹시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적분 개념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치? 알겠어요? 그러니까 A처럼 16을 일정할 경우에는 적분값이랑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거랑 똑같아. 근데 ET 플러스 2처럼 이렇게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적분값이랑 속력 곱하기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이를 아시면 무조건 적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대단원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질문을 모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13번. 대단원 연습 문제는 13번이에요. fx가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죠. 얘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야. 그러면 x는 t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xft 마이너스 tft 이렇게 되겠죠. 그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dt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dt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t 입장에서는 x는 뭐라 했어? 상수야.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지. 그래서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는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그대로 해줘야 되겠지. 얘는 밖으로 뺄 수가 없어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 것은 이 상수 취급당한 x를 밖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지금. 그런 다음에 이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인테그랄이 거슬려.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양변을 미분해 주면 되겠죠?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왜? 얘를 적분하면 x에 대한 식이 나올 것이고 얘를 정적분하면 x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윗끝 아래끝이 x하고 1이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지금 양변이 다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겠죠. 미분하면 곱미분입니다. 얘 곱한 다음에 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1이에요. 거기다 그대로 얘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얘는 그대로 곱하고 얘를 미분할 거야. 뭐가 됩니까? fx죠. 다음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x죠. 미분할 때는 x만 여기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랬어. 약분 지워지네 소거되네. 그래서 얘는 2ax 플러스 2가 되고요. fx 구하려고 했는데 인테그랄 또 있네. 그럼 인테그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면 fx는 2a가 됩니다. 그렇죠? fx는 2a.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fx에 대한 식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지금 ab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ab를 구하기 위해서 이 2a, 그러니까 fx가 2a이기 때문에 a만 구하면 fx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a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 거야.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기 위해서 0이 되겠죠. 0은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아까 미분을 한 게 요렇게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더 있다. 요렇게. 그치? 여기서 fx가 2a인데 또 여기다가 윗끝에다 2를 대입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0은 2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fx를 구하라는 문제일 경우에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딱히 fx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ab 구하라는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2를 대입할 거 윗끝 아래끝에다가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죠. 또 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값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윗끝 아래끝이 서로 값이 같으면 0이다 라는 형태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x는 항상 상수 취급해서 미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fx는 2a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괜히 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식은 이 식의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윗끝 아래끝 1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은요, 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딱 하나만 나오는데, 이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쵸? 자, 1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x2라고 한다요. 그랬어요. 네, x2분의 x1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부분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가 헷갈리냐면 여러분 x1은 구할 수가 있을걸? x1 어떻게 구해? 이건 쉬워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곡선에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더라? 교점 구하죠. 교점. 교점 어떻게 구해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가 x랑 같다. 다 넘겨버리면 우변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러면 x는 0일 때 하고 2일 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일 때.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정적분하려면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하나의 함수를 빼서 절대값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값 하기 전에 이거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곡선 함수가 이 y는 x보다 더 위에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dx 하면 절대값을 하지 않아도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x2 볼게요. x2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y는 x에서 얘를 뺀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이상해. 왜냐면 여기 있는 부분은 이 y는 x란 식에서 얘를 뺀 게 아니지. 그치? 얘는 아무 관련도 없어. 이쪽에서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x가 2 이하일 때는 이런 곡선식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넓이 구할 때. 따라서 이럴 때는 2를 기준으로 나눠요. 분할을 해서 0부터 2까지는 이 y는 x하고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x, dx, 0, 2.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가 바로 뭐야? 여기 있는 이 곡선하고 x축하고 x는 2하고 둘러싸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2부터 3까지 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dx 하시면 도형의 넓이 s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러싸였다는 것은 모든 그 경계선이 다 다른 함수하고 다른 함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둘러싸인 부분 보세요. 얘 이것도 있고 y는 x도 있고요. 이 곡선도 있고요. x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도형이 둘러싸여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세 개의 지금 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쪼개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볼까요? 요거. 자, 3차 함수 fx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다 그랬어요. f0은 0이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f'x죠. 자, 그럼 볼게요. f'x 이것씩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뭐냐면 음수겠죠. 위로 볼록이니까 모르면 a라고 두고요. 이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f'0에다가 0을 넣으면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돼야 되겠지? 0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4a가 3이에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똑바로 적으시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f'x식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fx식 알 수 있겠지. fx식은 알 수 있잖아요. 왜? 얘를 정적분하면 되잖아. 정적분할 필요가 없어. 정적분은 언제 하는 거야? 넓이 구할 때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적분하려고 할 때만 하는 거지. 이 fx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f'x를 부정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요게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말했네. F0 0이래. 그럼 F0은 0이니까 C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자, 문제 보세요. 자, 그럼 fx는 k가 fx 이거라 했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3x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구하지? 이 함수를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이 그래프 그리고 y는 k라는 x축이 평행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치? 한번 해볼까요? 오래 걸리네요. 자, fx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3k 3x. 그럼 이게 우리 그래프 기형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으로 묶을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4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x는요 뿔마 2가 가능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일 때는 극소, 2일 때는 극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2를 구하면요. 넣어볼게요.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f-2는 지금 f-2는 마이너스 4. f2는요. 4가 돼서 자 그래프로 그리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좀 좁네요. 여기 극소예요. 극소. 2, 4. 극대. 그러면서 0,0을 지나야 돼. 원점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y는 k라는 직선 그래프가 있는데 얘랑 어떻게 만날 때?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 만날 때. 그럼 딱 보세요.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있을 때 k 값이. 그럴 때 바로 이제 세 실을 갖겠죠. 그래서 k의 값은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쵸? 23번. 선생님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의 제곱과 y축 및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곡선 y는 ax의 제곱이 2등분 한다고 그랬어. 아이 세상에나.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y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y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고쳐야 돼? x는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 그럼 뿔마 루트 y가 돼요. 근데 당연히 x가 양수니까 y는 또 양수가 돼서 플러스 루트 y가 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얘를 적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치? 적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적분할 수도 있거든? 근데 좀 헷갈릴까봐 선생님 그냥 적분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한 친구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요. 이 방법으로 선생님 소개를 할 테니까 혹시 난 이 방법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는 f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gy로 바꿀 거야. 그치? 그래서 x는 이렇게 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럼 x는 루트 y거든요. 그럼 볼게요. 루트 y를 적분할 거야. 0부터 1까지. y가 0부터 1까지. 그럼 여기 있는 부분 넓이가 나와요. 자, 이거 적분 어떻게 하냐? y 2분의 1이죠.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을 더했어. 그러면 2분의 3이지. 그러면 3분의 2. y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죠. 여긴 넓이가 3분의 2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절반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 돼야 되겠지. 3분의 1. 얘가 3분의 1 돼야 돼. 그럼 또 이걸 y에 대해 적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제는 요거잖아요. y는 ax의 제곱이잖아요. 또 이걸 x에 대해서 풀어야지. 그럼 a분의 y는 x의 제곱인데 x는 뿔마 루트 a분의 y인데요. 당연히 x가 양수기 때문에 y도 양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dy 0부터 1까지. 자, 이걸 구할 때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a는 어차피 상수야. 그래서 루트 a분의 1을 밖으로 빼버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만 남겠어요? 루트 y만 남겠지. 아까 어떻게 했더라? 루트 y 3분의 2 x의 y의 2분의 3 1, 0 한 다음에 앞에다가 루트 a분의 1만 더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 루트 a분의 1이 바로 뭐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a는 뭐겠어요? a는 바로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요.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1T, V2T라고 하겠습니다. 선분 PQ의 중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얘는 속도기 때문에 얘 위치를 알아야 되겠지? 위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처음 위치 플러스 0초부터 t초까지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정적분 하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P에서의 위치입니다. P의 위치. 그 다음에 Q의 위치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적분해 볼까? 네, 처음 위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야? 원점이야. 그럼 0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여기는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의 중점을 R이라고 한대. 이 위치의 중점을. 그치? 그럼 뭐 중점 어떻게 구해? 2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게 바로 중점 R의 좌표, 즉 위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가 위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치? 그럼 우리 움직인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속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속도의 절대값 적분한다 했지. 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를 속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미분해야죠. 요렇게. 이게 바로 R의 속도식이에요. V3T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고 움직인 거리잖아. 그럼 절대값을 해줘야 되거든. 2분의 1,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절대값 dt.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디서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면 되겠다. t. 3t 마이너스 2니까 0일 때랑 3분의 2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0하고 3분의 2에서는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얘를 적분 한번 해볼까요? 적분하시면 잠깐만 얘들아. 이걸 적분하는 게 아니지. R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럼 R이 언제 원점을 지나요? 이게 0일 때네. 복잡하다 이거. 그치? 위치가 0일 때잖아요. 그러면 t가 1일 때까지 지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0부터 3분의 2까지 이렇게 해주고 3분의 2부터 1까지는 그대로 해줘야 되겠네. 그치? 와 복잡하네요. 그래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집중을 안 하면 선생님 지금 틀릴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R을 구했어. 이게 원점을 지날 때는 언제냐면 위치가 0일 때예요. 그래서 그때의 t는 한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 0하고 1. 근데 0은 안 되잖아요. 다시 원점이니까. 그래서 1일 때. 그래서 0부터 1까지 얘의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절대값 바꿔줄 때 0부터 3분의 2까지 마이너스 달고 3분의 2부터 1까지는 그냥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지금 따로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풀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수는 여러분이 다시 풀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정정해서 다 풀이는 다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들, 선생님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좀 기억이 못한다, 이런 것들은 다시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학교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뭐 하겠어요? 오늘 못했던 부분 잠깐 보충 설명하고 라이트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라이트센만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그리고 당연히 이제까지 계속 풀어왔겠지만 라이트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도록,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라이트센을 계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